삼부토건의 인수를 추진해온 우진이 다음 주께 이 삼부토건의 인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집값 내림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북구, 마포구 등 4개 자치구가 내림세에 동참한 가운데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제로페이 시범 사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업의 수혜자인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트 주차장에서 전기차의 충전부터 정비, 세차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는 등 카쉐어링 서비스도 추가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1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우진 컨소시엄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진 측은 기업 사냥 목적의 인수가 아니다라며 주총에서 DST 로봇의 계약 위반으로 삼부토건의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므로 다음 주께 DST 로봇과 삼부토건 인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해온 우진이 삼부토건의 경영권 인수를 다시 진행할지에 대해 다음 주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진 측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경영권 인수는 삼부토건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 삼부토건의 상태가 좋지만은 않아 보인다며 이미 투입된 자금이 약 330억 원이기 때문에 인수를 진행할지에 대해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진 관계자는 또 DST 로봇에 대한 주주간 계약 해지와 형사 책임 추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준비해 지난 4일 보내려고 했으나 DST 로봇 측의 면담 요청으로 현재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진은 지난 5월 삼부토건의 전 최대 주주인 DST 로봇과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2일 열린 삼부토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DST 로봇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기존 경영진에 투표하면서 우진은 자사치 기사를 늘리는 데 실패했고 삼부토건의 경영권은 유지됐습니다. 우진 측은 DST 로봇이 양수도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 288만 주에 대한 의결권을 우진인베스트 PEF에 위임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진 관계자는 DST 로봇에 대한 삼부토건 노조의 고소 취하, 전환사채 풋옵션 등 삼부토건과 DST 로봇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며 DST 로봇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삼부토건 측은 DST 로봇의 결정에 대해 임직원들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설득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삼부토건과 노조는 올해 3월 당시 대주주였던 DST 로봇을 배임, 횡령 및 무자본 M&A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 강남 4구 등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달아오른 곳부터 시작한 집값 내림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내렸고 마포구와 성북구 등도 새롭게 내림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내면서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중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지난 10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4억 원에 거래됐는데 현재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가장 핫할 때가 14억이었지. 호가는 15억대까지 갔었는데 그러고 몇 개 거래되고 그냥 주저앉은 거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6% 내렸습니다. 4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고 내림폭도 점점 커지는 상황.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냈고 지난달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북 마포구 등 4개 자치구가 새롭게 내림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내린 자치구는 18곳, 은평 강북구 등 5곳은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오름세를 이어간 지역은 종로구와 중구 2곳뿐입니다. 저가 매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있고 특히 종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걸로 저희가 조사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은 좀 상승하는데 서울에서 시작된 침체 분위기는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변동이 없었던 경기 지역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03% 내렸습니다. 약 4개월 만에 내림세로 접어든 겁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0.06% 내렸고 경기 지역은 0.1%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제 수수료를 0%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제로페이의 시범사업 시작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인데 정작 이 사업의 수혜자격인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카페. 이 카페 사장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에 등록했지만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서울페이가 좀 뒤늦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이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애초 카카오페이는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였지만 돌연 제로페이 시범사업단에서 빠진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제로페이 시범사업단에서 빠지겠다는 것이지 향후 참여 가능성을 모두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의 제로페이보다 8배 넘는 격차로 가맹점 확보에 선두를 점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시 제로페이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페이사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사업에 굳이 서울시가 뛰어들어 플랫폼만 양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까지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전체 66만 명 중 2만 명이 채 되지 않아 애초 서울시가 목표로 잡은 20%, 13만 곳 이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페이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상인 입장에서 무슨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보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상권의 활성화인 거죠. 소상공인들은 결제 수수료 제로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상권을 살리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마트 주차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쉐어링카 픽업에 시승과 렌트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주차장을 마트 고객이 아닌 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마트가 그리는 미래 주차장의 모습, 고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마트 주차장이 전기차 충전부터 정비, 세차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마트는 오늘 성수점과 킨텍스점 등 6개 점에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일렉트로 하이퍼차저 스테이션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이를 전지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전기차 정비와 세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시된 전기차를 구경하고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는 센터도 이르면 연내에 마련됩니다. 이마트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야 미래 쇼핑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의 통합 모빌리티 존을 구현하기 위해 고급 외제차를 마트 주차장에서 렌트할 수 있는 마이 슈퍼카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딜카, 쏘카와 같은 쉐어링카 이용자를 위해 쉐어링카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거점이 내년까지 총 100개 점으로 확대됩니다. 즉 차가 없는 20, 30대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이곳에서 쉐어링카를 빌려 여행지나 집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꼭 마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차 공간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해 마트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주차 요원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로 요금 정산을 하면 되는 서비스를 주차 솔루션 업체 아이파킹과 손잡고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트 주차장이 모두의 주차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도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한 뒤 첫 인사라 관심을 모았지만 사장단 3명은 모두 유임한 가운데 김기남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사장이 부회장으로, 노태문 IT 모바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김기남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 부회장으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연일 경신하며 삼성전자 전체 이익을 견인한 공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4명이 됐는데 현업에서는 김 부회장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부문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IT 모바일 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인 노태문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휴대폰 사업의 성장을 이끌면서 과거 갤럭시 신화를 만들어온 장본인으로 불리는 인물로 만 50세의 나이로 삼성전자 최연소 사장에 등극했습니다. 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모바일 부문에 긴장감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인사에서는 2명의 사장단 승진 인사가 있었을 뿐 핵심 사업 부문인 반도체, IT 모바일, 소비자 가전 부문을 이끄는 3명의 대표는 모두 유임됐습니다. 각 사업부장들도 전원 자리를 지켜 역대 최소 폭의 인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탓도 있지만 대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조직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진행 중인 데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대외적 불안,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의 실적 위기감 등의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오늘 이례적으로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임원 158명이 승진한 가운데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총 80명의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 가운데 12명은 직위 연한과 관계없이 발탁해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식재산대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부터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돕는 따뜻한 발명품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쓰는 헬멧 옆에 삼각형 모양의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음악 감상과 전화 통화, 무전기처럼 그룹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어폰과 달리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외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모든 헬멧에 부착 가능합니다. 자전거 탈 때도 사실 이어폰을 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그런 위험 경고 신호도 못 듣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렇게 오픈 이어 되는 디바이스를 착용한다면 외부 소리도 인지하면서 동시에 오는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이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장치는 올해 발명 특허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발명품 사이에 놓여있는 좌변기, 관람객이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배변 중 발생하는 악취를 빨아들인 뒤 중간 저수조를 활용해 제거하는 발명품입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 제품은 환경 개선과 세균 감염 억제, 물 절약, 탈취 소모품 억제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700여 점의 상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응용한 분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분야가 있고 우리 지식재산이 거쳐왔던 경력을 국민들께 소개하는 트렌드관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번 전시회에는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따뜻한 발명품도 대거 출품됐습니다. 청각장애인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 어플리케이션. 승객이 패드에 대고 목적지를 말하면 기사에게 전달됩니다. 손글씨로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열어주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택시 운전기사로 새로운 직업군을 열어드리자라고 해서 이 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등학생들이 발명한 보행 보조기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목발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지식재산대전에서는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한데 모은 지식재산 트렌드관을 설치해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분주합니다.
중소기업에게 기술 개발과 혁신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관 합동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등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기부가 공공분야 기술개발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3곳과 100억 원의 투자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지원하기로 한 건데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대기업 또 우리 공공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했을 때 더 빨리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이제 R&D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좋은 사용처를 찾고 활용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홍조학 중기부 장관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민간에서 자발적인 혁신과 활동에 나서면 중기부가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부산항만공사는 고효율 친환경 스마트형 항만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원가 절감을 위해 발전 설비를 국산화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도시건설 공법과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반대를 이유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도 현대차 노조와 마찬가지로 이날 총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일부 수정안 의결을 현대차의 사측이 거부했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압박하면 언제든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며 파업 강행으로 광주형 일자리 완전 폐기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는 협상 재추진 기류가 형성되면 추가 파업을 포함한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생산 손실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날 파업으로 인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사측은 추산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내는 전체 영리법인의 영업이익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5.7%에서 2017년 61%로 높아졌습니다. 대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0.3% 수준으로 비중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해졌음을 나타냅니다. 대기업 매출액은 전체 48%를 차지했고 기업 수를 기준으로 전체 99.1%인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은 전체 25.1%, 매출액은 37.9%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은 기업수 기준 전체 0.6%였으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각각 13.9%, 14.1%였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19개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 비율은 15.55%로 지난 6월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4조 1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조건부 자본증권도 1조 8천억 원을 새로 발행해 총 자본은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시티, 경남은행의 총 자본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K뱅크와 수출입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총 자본 비율은 15.04%를 기록해 3개월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지주사들의 총 자본 비율은 바젤3 규제 비율은 물론 미국 은행들의 평균치보다도 높다면서도 미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내부 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 힘입어 우리나라의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 기간인 8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흑자 기록을 80개월째로 늘렸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영향이 컸습니다. 수출입 차인 상품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특히 석유 제품과 기계류 호조 속에 수출이 57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입도 462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영업일수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도입 단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레미안 리더스원 미계약분 2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입주자 모집에 2만 3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적은 양을 지속해서 마시는 것도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맥주나 소주 등 모든 종류의 술은 하루 2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완구 기획전을 마련하고 인기 장난감을 최대 반값 수준에 판매합니다. 질막회가 옥션은 지난달 해외 직구 거래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 증가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에서 낮 동안에도 영하 4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오늘과 비교해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나서실 때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새벽부터 충청 이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3에서 8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2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일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은 새벽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영하 4도, 춘천, 대전 영하 2도로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는 눈이 많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영하 1도, 강릉 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도와 제주도 역시 새벽부터 눈이 오겠고요. 낮 동안 전주 영하 1도, 광주, 대구 0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내일은 전해상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는 낮 기온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